괜찮아. 139번 버스를 왜 탔는지 모르겠어. 그냥 탔다. 봄이니까. 어니언 베이글에 하얀 버터를 발라 왜 한 입 베어 먹었는지 모르겠어. 그냥 먹었다. 봄이니까. 매운 신라면을 왜 끓였는지 모르겠다. 그냥 끓였다. 봄이니까. 봄은 모든 걸 용서한다. 봄은 모든 걸 용서함으로 꽃이 핀다. 깽깽이 꽃이 피고 미치광이 꽃이 피고 모데미 꽃이 피고 안증부초꽃이 핀다. 봄의 엉덩이가 사랑하는 당신의 코로 기어들어가 사랑하는 당신의 턱에 매달렸다. 진달래 등산복을 입고 사랑하는 당신의 얇은 입술을 오르내린다. 진달래 엉덩이가 뿌려주는 쌀밥을 코로 먹었는지 귀로 먹었는지 모르겠다. 그냥 먹었다. 입 안에서 자줏빛 가지 같은 피가 쏟아졌다. 왜 쏟아졌는지 모르겠다. 그냥 쏟아졌다. 봄은 모든 걸 용서한다. 용서받은 입안에서 노란 모가가 자란다. 가을은 아직 멀었으므로 착각하는 봄은 착하다. 그리고 봄아, 괜찮아. 가을은 봄을 용서하니까. 오늘 송진 선생님의 그 시집을 가지고 이렇게 톡톡을 진행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송진 선생님의 첫 시집부터 세 번째 시집까지 잘 읽고, 특히 첫 시집은 굉장히 인상적으로 이렇게 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번 시집도 역시 좋은 시집이 많은데,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고도 하고, 먼저 이렇게 첫인상이니까 거양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고 싶었대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김참 선생님하고 김남현 선생님도 감사드립니다. 요즘 제가 세 번째 시체 물렸고 2013년도 12월에 발간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서 김참 선생님 제 문단이 굉장히 큰 선배세요.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좀 그냥 허송세월 하고 있습니다. 시집 나온 뒤에는 항상 그랬듯이 좀 유목 생활을 즐기고 싶은데 잘 안 되지만 좀 떠돌이 생활을 하고 싶어요. 네. 선생님, 저 첫 시집이 그 나만 몰랐나 봐. 네. 네. 저는 그 선생님 그 시를 읽을 때마다 이렇게 솔직한 말로는 편하게는 못 읽겠더라고요. 네.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좀 읽어내기도 상당히 까다로웠는데, 나만 몰랐나 봐 그 시에서는 이제 그 선생님이 언어에 대해서 약간 일상과 다른 어떤 시어에 대한 독특한 감각이 있으신 것 같고, 두 번째 시집이 이제 지옥에 다녀오다. 어때요? 어때요? 이게 지옥에 다녀오다. 아, 그렇군요. 예, 나만 죄송합니다. 전체 시. 예. 근데 그 지옥에 다녀오다 그 시에서는 이제 보통 생각하면 역겹고 추한 것들, 그런 것들마저도 이렇게 가지고 품에 담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많이 느꼈거든요. 이 두 시집과 달리 시체분류법에서 선생님 이 두 시집과 좀 차이나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시집 지옥에 다녀오다는 저도 사실은 아까 두 분한테 말씀드렸는데 제 시집 오늘 처음 읽어봤거든요. 오늘 제가 오기 전에 보통 시인분들이 다 그러실 거라 생각해요. 저처럼 시집은 저는 버리기 위해서 태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집이 태어나는 순간 버려야 되는 거라서 사실 시집에 도착하면 참 안 읽혀져요. 제 시집에서 며칠 정도 읽으려고 제 머리맡에 뒀는데 계속 잘 안 읽혀져서 못했다고, 오늘 발등에 또 불 떨어져서 막
보니까 좀 새롭고 선생님의 말씀하신 부분도 제가 충분히 공감이 가고 첫 번째 시집은 김삼순이 참 고맙게 읽어주셨죠. 저에게 이제 용기도 주시고 참 좋은 시를 잘 읽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너무나 무명이죠. 지금도 무명이고 예전엔 더더욱 뭐 이런 흔적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또 대승배이신 김선생님이 제 첫 시집이 나왔을 때 우연한 자리에서 만나서 시를 잘 읽었다고 해주셔서 용기가 그때 많이 생겼어요. 너무 감사했고. 그런데 그 왜 더 그랬냐면 그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참 좀 제 감을 잡을 수 없는 시집이잖아요. 제 시집이 다들 시집 출판이 어렵다. 이제 코드가 탈코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코드를 교과서 코드에 맞추시는 거는 더 어렵고요. 더구나 또 사회에 나와서 생활을 하지만 시집을 이렇게 여러 유형을 읽어보지 않으신 분은 또 그 탈코드가 더 어렵고요. 그러니까 제 시집이 일반인들에게 사실 어렵게 다가갈 수밖에 없는 데다가 거의 다 일반인들 읽었을 때 그로데스카 하고 너무 잔인하고 피가 나오고 뭐 찢어지고 뭐 생식이 나는 정도가 아니잖아. 목이 날아가고 뭐 거의 뭐 뼈마디가 부러지고 뭐 속이 창자가 튀어나오고 거의 이런 수준이니까 처음 읽기도 전에 머리가 아파가지고 뭐 이런 시인이 다 있나 진짜 이런 사람도 시인이가 뭐 이렇게 얘기가 많이 되기도 해서 첫 시집에서도 장사를 많이 받았거든요. 첫 시집은 어쨌든 저에게는 그런 고통 속에서 나온 시고요. 제가 첫 번째 시집에서 약간 베껴난다 싶었는데 결국 그 혼돈의 세계를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마음에 안 들었어요. 두 번째 시집은 제가 왜 더 마음에 안 들었냐면 첫 번째 시집은 순수하기라도 하죠. 아무것도 그냥 모르고 달려온 세계였거든요. 아무것도 모르고 달려온 세계를 김순기 시인이 시집 내자에서 그냥 어떻게 겪어서 낸 거였다면 두 번째 시집은 제가 그렇게 그냥 순수하게 시를 쓰자라고 마음을 먹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좀 때가 묻어 있는 그 순수성에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좀 고민을 했었고 근데 여전히 살펴보니까 여전히 소통이 잘 안 되는 그러니까 제가 소통이 잘 안 된다는 거는 모든 분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제 시를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걸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죠. 좀 독자들에게 봉사를 좀 하자. 어떻게 봉사를 할까 생각했는데 좀 산문시가 많아요. 제 시집에. 그래서 산문시를 맨 마지막으로 넣자. 그러면 자유시를 조금 앞에 놓고 산문시를 좀 뒤에 넣으면 그나마 내 시집을 받아보시는 분들이 조금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된 게 두 번째 시집까지. 그 시집에 대한 성격은 여러분들이 시집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역시 뭐 적나라합니다. 적나라하고 감춤이 없고 굉장히 관능적입니다. 굉장히 관능적이고 저는 뭐 그런 거 김창쌤이 10번 말해도 어떤 것도 안 할 거지만 그래서 왜냐면 김창쌤 시세계는 또 저하고 같이 모든 하지만 또 다른 세계가 굉장히 좋은 세계가 계시고 저는 또 저대로 부족한 대로 또 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어떤 문학적으로 봤을 때 어떤 단어 하나를 가지고 얘기할 문제는 아니어서 그래서 그냥 꾸준하게 이렇게 시세계를 가고자 하는 세 번째 시도 역시 그렇게 좀 잔인한 시집입니다. 그 시집을 이렇게 제가 첫 시집부터 세 번째 시집까지 봤는데 변화도 확실히 시집마다 변화가 좀 있습니다. 첫 번째 시집은 그 첫 번째 시집대로 있는 어떤 성격이 있고 두 번째 시집도 첫 번째 시집의 어떤 그런 내용을 이렇게 이어가면서 나름대로 색깔이 있는데 세 번째 시집은 첫 번째 시집이나 두 번째 시집과 확실히 달라는 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시집과 두 번째 시집에서는 어떤 시를 쓰는 시인의 어떤 모습이 보이는 면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장소에 대한 시도 있고 첫 시집에서는 그렇게 물건 쪽이었으니까 그쪽 이야기, 두 번째 시집에서는 힘의 이야기가 많이 있고 해서 시를 쓰는 사람이 이렇게 보였었는데 이번 시집은 좀 그게 다른 게 시를 쓰는 사람이 좀 숨어 있고 그러니까 시가 좀 내면적으로 이렇게 변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시집과 두 번째 시집, 세 번째 시집이 내용이 좀 변했는데 특히 이번 시집에 그런 게 좀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시집은 좀 제가 흐름을 말씀드렸고
세 번째 시집은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내면서 어떻게 시집을 낼까. 근데 좋은 시집을 내고 싶었거든요. 그게 다 이제 우리 보통 시인들의 이제 마음이잖아요. 근데 좋은 시집이 뭘까를 또 생각해봤어요. 좋은 시집을 뭘까라고 생각해보니까 결국은 제 의식을 솔직하게 말하는 시가 제일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중에 이제 음식에 관한 시를 좀 넣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김삼쌤이 정확하게 잘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제 시 세 권 자체가 물론 두 권은 이제 뭐 여행을 갔다든지 어떤 분들은 제 시집을 들고 기행을 가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거든요. 이제 지역이 많이 나와 있어서. 근데 사실 세 번째 시집에는 내면 의식에 많이 제가 들어가 있는 것도 맞고요. 그리고 앞으로 시 경향도 제가 내면 세계에 더 많이 제가 침착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게 제가 좋아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제가 이건 종교 얘기하고 다른 겁니다.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걸 드리는 거예요. 제가 금강경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금강경의 주된 그 글이 주된 그 내용이 제가 생각하는 그래 다른 분들 어떻게 해석하실지 모르겠지만 결국 공의 세계거든요. 공의 세계. 아무것도 나라는 것도 없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사실 시라는 건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시라는 게 우리가 글자를 적어서 활자가 돼서 이렇게 시집이라고 하고 글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시를 적는 시인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기 때문에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고 보거든요. 어떤 사람 눈에는 뭐 병으로 나타날 수 있고 어떤 사람 눈에는 뭐 컵으로 나타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국 시인이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다. 그 금강경의 사상을 제가 많이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마 그 내면적으로 제가 더 깊이 빠져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내면적으로는 제가 깊이 들어가되 그런 건 있어요. 어떤 구체화된 모습으로 다가서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굉장히 좀 서로가 반대되는 얘기지만 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렇지만 시로서 다가갈 때 또 좀 더 보이는 모습으로 다가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아무것도 아니지만 보이는 모습들이 사실은 이 작품에도 나오는데 뭐 시체라든지 쓰레기라든지 어떻게 보면은 왜 하필 뭐 좋은 거 많은데 네. 선생님께서 그런 어떤 시각을 가지고 계속 그런 점만 계속 들춰내 가지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독특한 이유라도 있습니다. 제가 그 왜 그런가 생각해봤거든요. 제가 왜 그 아름다운 언어를 다루고 내가 왜 이 언어를 쓰지? 근데 저한테는 이게 아름다운 언어. 저한테는 이게 아름다운 언어고 말할 수 있는 언어고 그리고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저를 부정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지금은 좀 많이 다르거든요. 첫 번째 시집에서 굉장히 심하게 나타났고요. 두 번째 시집에도 역시 나타났지만 세 번째 시집에서는 그렇게까지 많이 나타났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제가 저를 굉장히 많이 부정하고 제 자신을 어떤 면에서 부정하냐고 말씀드렸는데 영혼을 부정하는 거니까 모든 걸 다 부정하기 그렇죠. 모든 거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에 대한 어떤 근원적인 고민 같은 게 송진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부부가 이렇게 같이 시인이신데 네. 그러면 이렇게 작업하는데도 여러 가지 이렇게 좋은 점도 있을 거고 나쁜 좋지 않은 점도 있을 건데 네. 그게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제가 부부 시인이라는 걸 그렇게 많은 분이 알고 계시진 않는데 우리 둘 다 그런 얘기 있을 때 안 하기로 했거든요. 너무 사는 게 불편해서. 왜냐면 둘 다 정말 훌륭한 시를 쓰고 좋은 시인 같으면 남들이 뭐 저절로 알아주겠지만 그런 시인도 아닌데다가 일단 부부 시인이라면 금방 김 선생님 말씀대로 둘이서 시 쓰니까 참 좋겠어요. 이 얘기를 하도 많이 하셔서 사실 좋은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네, 상당히 불편하죠. 둘 다. 사실 둘 다 예민한 감성을 지닌 두 사람이 서로를 잘 알지도 못한 채 사실 부부라는 서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시에 대해서 서로 이제 나중에 서로 터득한 거예요. 우리 쓸 때 시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자. 어떤 경우도 이래서 그냥 이제 남편은 조금 저하고 방향이 달라요. 시적 방향이 좀 다르고 그래서 서로 각자 침묵을 지키면서 시를 쓰고 있죠. 이건 좀 다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시의 어떤 형식이라든지 어떤 내용적인 측면에서 어떤 리듬 이런 데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송진 선생님의 시는 첫 시부터 그렇지만 리듬감이 좋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 시집은 살펴보면
산문시가 4부에 배치되어 있고 나머지 시절이 이렇게 앞에 배치되어 있는데 산문시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4부에 있는 시들이 굉장히 리듬감이 좋다는 생각이 들고 일정한 이렇게 반복한다든지 또는 단어를 반복한다는 그런 게 많이 있었는데 그 시의 리듬이라든지 산문시의 어떤 그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보통 시인분들과 굉장히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제가. 왜냐면 그렇게 찾아내기 어려운 부분을 쉽게 읽으시는 거 보면은 아마 김찬 선생의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하고요. 제가 사실은 4부 두 번째 시집도 그렇고 세 번째 시집도 그렇고 이제 제가 이제 한번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제가 아끼는 시가 거기 다 있어요. 마지막 산문시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독자들 읽기 어려우니까 제가 뒤로 다 이제 뺐죠, 4부로. 그랬는데 그 산문시에서 리듬감을 가지려는 거는 음악을 좋아하지 않으면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일반 사람으로서는 그냥 나 산문시 썼겠다 해가지고 적으면 사실 음악성 익히기 좀 어렵고요. 그냥 늘 음악을 좋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음악에 흡수돼서 영혼이 흡수돼서 이렇게 적을 때 그냥 자동 기술적으로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많이 하고요. 특별하게 저라고 뭐 산문시에 대해서 뭐 다르게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아요. 베이글 많이 좋아하세요? 베이글. 베이글 씨가 나오죠. 예. 아무도 안 보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예, 아마 두세 번 나올걸요. 더 나오니까. 예. 그죠. 또 뒤에 하던 거 비 맞아요. 세 번. 예, 거기서 동심에서 나오고. 시를 이번 시집을 살펴보면 또 앞의 시집과 유사한 면도 좀 달라는 게 뭐냐면 언어 문제에 좀 치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에서도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들었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또 이렇게 자기를 비우는 것 이런 말씀과 이렇게 관련된 생각을 드리는데 시의 언어적인 문제에 있어서 요즘 흔히 말하는 이렇게 시인들의 시 경향을 보면 언어파적인 경향의 시가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알고 있겠지만 그런 성향의 시를 보는데 시에 있어서 언어의 문제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어의 문제가 나오면 저보고 어떤 사람은 미래파 시인 그런 것도 말씀하시고 또 제가 이재근 쌤 뒤에도 제가 오늘 한번 읽어봤거든요. 평론시를 잠깐 읽어보니까 어떤 시에 대한 어떤 경향을 말씀해 주셨던데 저는 이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나는 아무 경향도 없다. 나는 아무 경향도 없이 그냥 내 쓰고 싶은 대로 쓰는데 많은 시인들과 평론가들이 자기들 편한 대로 그냥 내 경향을 말하고 있는 거지. 저는 사실은 아무 경향이 없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왜 그게 맞냐면 예전에 제가 시를 좀 써볼까 하다가 그만둔 적이 있었거든요. 왜 그때 그만뒀냐면 너무 시가 읽었는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 시집을 읽었는데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렇게 재미없는 시 같은 나 쓰기 싫다 이래가 시를 제가 안 쓴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우연히 어디 서점에 가서 재밌는 시집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시집을 읽고는 그래 이런 시집 있었네. 그럼 나도 시 써볼까 이래가 다시 또 시를 쓰는 또 계기가 됐었고요. 또 그 다음에 시에 대한 제가 도움을 받았다면 언제 이제 시인의 도움을 받았냐면 시를 쭉 써나가다가 전부 사람들이 제 시를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등단하기 전이죠. 뭐 어렵다 모르겠다 또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때 서점에 가서 시집을 되게 많이 읽었었어요. 근데 읽다 보면 제 시 경향의 시가 시집에 보이는 거예요. 네. 그때 제가 기뻤죠. 왜? 나 밀고 가야겠다. 네. 그때 이제 읽었던 시집이 김혜순 씨 시집하고요. 그 다음에 박상순 씨 시집이었거든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 시집을 읽으면서 나랑 같이 가는 선배 시인이 있다는 게 너무 행복했고 거기서 제가 희망을 얻었어요. 네. 그래 나 시 써야지. 이제 그게 저한테 힘이었죠. 글쎄 미래파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분이 말씀하실 때 처음 들었을 때 네. 처음 그 반응이 어땠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제가 왜 아무 생각이 없냐면 그냥 이런 생각은 있을 수 있죠. 왜 저 사람 꼭 시를 저렇게 모양새를 갖추려고 하지? 뭔가 틀에 왜 내 시를 아니면 누구의 시를 저렇게 틀에 못 넣어서 관장을 하지? 이런 생각은 하죠. 왜냐하면 시라는 것 자체는 시 스스로가 자유로운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떤 우리
우리가 물론 안 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선생님도 이제 논문도 써야 되고 다들 뭔가 틀에 맞춰야 되는 건 맞는데 저는 좀 이렇게 말씀을 하면 듣기는 듣지만 뭐 별로 공감은 안 하죠. 그럼 선생님 가고자 하는 어떤 세계가 있다면 네. 선생님이 진짜 밀고 나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가 지금 가장 큰 고민인데 왜냐면 저도 결혼을 한 사람이고 또 애도 3명이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현실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김선생 결혼하실 때 축가는 해드렸지만 쌤도 이제 드디어 이제 한물 가는 신이 되겠구나. 그렇습니까? 왜 제가 그 생각을 했냐면 정말 저는 예술은 결혼 안 했을 때 빛이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결혼 안 했을 때. 물론 결혼 어떤 분은 그런 말씀하세요. 결혼하고도 좋은 예술을 할 수 있다. 오히려 더 원숙한 예술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도 말짱 거짓말을 생각하거든요. 정말 원숙한 예술을 할 수가 없다. 원숙한 예술을 할 수 있겠지만 정말 내가 내면으로 밀고 갈 수 있는 세계를 가기 힘들어요. 그렇게 되면 모든 게 다 차단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지금 가정주부고 또 뭐 수업하는 선생이고 그 다음에 또 한 남편 아내고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선생님 같은 거 가능하시겠어요? 자기 내면을 고집스럽게 밀고 나가는 게. 저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네. 힘들죠.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그거는 좀 힘든데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있고 최선의 것이 뭔가는 고민해요. 상황은 그러나 이미 벌어진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선생님도 계시죠. 그 상황에서 최선의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조금 모자라게 살아가는 거죠. 제가 좀 모자라게 그냥 바보, 멍청이, 멍하게 뭉개고 그냥 부유 물질로 이렇게 둥둥 떠다니면서 진짜 뭐 쓰레기나 뭐 시체나 이렇게 살아가는 게 그렇게 살아야 아마 그나마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내면 세계에 좀 가닿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제가 볼 때는 쌤 씨는 그렇게 그로테스크한 측면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 오히려 이렇게 그것과는 다른 그런 면이 많고 그게 선생님이 추구하는 시의 어떤 방향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뭐 들기도 합니다. 그 다른 방향이라면 좀 힌트를 좀 주시면. 어떤 뭐 신체 절단이라든지 훼손이라든지 뭐 폭력적이고 약간 뭐랄까 이렇게 뒤틀린 그런 세계보다는 어떤 그런 세계와 다른 아름다운 세계 그런 면을 저는 사실 쌤 씨에서 많이 읽고 그게 선생님 씨의 어떤 중요한 점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예 그런 점에서 약간 다른 이야기지만 혹시 그 시의 어떤 그 가능성이 좀 달라 보이긴 하는데 그런 면에서 혹시 시를 쓰면서 이렇게 시 쓰기에 회의를 느낀다거나 혹시 내가 지금 이걸 뭐 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은 없습니까? 그게 많죠.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이 속세에 살고 있으니 뭐 뜻대로 되는 게 없잖아요, 선생님. 제가 뭐 시를 쓰겠다고 시간을 낼 수도 없고 제 방향대로 흘러갈 수도 없고 항상 흘러갔다가 또 제자리 또 와야 되고 하니까 선생님 말씀대로 정말 따뜻한 제가 시가 아무것도 아니고 시인도 아무것도 아니고 결국 아무것도 없는 거나 하지만 그래도 그걸 약간 구체성을 나타낸다면 선생님 말씀대로 그렇게 가고 싶은 것 같아요. 제 내면이 그렇게 제가 보이거든요. 저도 오늘 시집을 3권 읽으면서 내가 첫 시집이 이렇게 썼나? 두 번째 시집을 이렇게 저도 제 시를 좀 돌아보는 계기가 됐어요. 이런 자리가. 근데 제 시집이 얼마나 그로테스크 했으면 제가 시체 분류법을 어디서 시집을 3권 기증을 해달래서 이렇게 기증을 했는데 신체 분류법이라고 적어놨더라고요. 입구에다가 여기 뭐또 이게 영사기 내는 신체 분류. 그래서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렇게 시체를 좋아해요. 네, 시체는 결국 죽음이잖아요. 죽음은 죽음이고 그래서 죽는다는 데 대해서 제가 어떤 그런 약간 갔다 온 경험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 친구네요. 네. 삶과 죽음의 이런 문제를 극복하는 극복까지는 못했겠지만 어쨌든 친근함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거 같아요. 시체, 삶과 죽음을 극복했다기보다는 저는 시체라는 게 삶과 죽음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선생님의 이런 작업들이 사실은 끊임없이 부정성을 탕진하는 작업들이거든요. 부정성을 탕진하는 것 가운데
또 새로운 어떤 삶과 또는 어떤 문학이 다시 도출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선생님이 아까 말씀해 주신 자기 부정, 네. 자기 부정이라는 말을 저한테 매우 네. 깊게 받았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조금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그게 생긴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대화를 마무리 그냥 짓지 말고 그냥 손진 시인님의 마지막 짤막한 어떤 너무 길게 하시네. 짤막하게 오늘 이 같이 오신 분들 앞에서 인사 마무리 인사 겸 이렇게 한번 해주십시오. 네. 앉아서 해도 됩니까? 네. 네.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렇게 시집을 낸다는 것 자체가 어차피 시집은 던져지고 소멸되어야 되는 거고 또 더 좋은 제가 시인으로 태어나려면 제 시집에서 빨리 벗어나는 길이 최선인데 아직 그렇게도 못하고 헤매고 있고 해서 사실 이 자리에서 제가 뭐 사실 드릴 말씀은 없는데 감사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여기 강영환 선생님 와 계신데 강영환 선생님이 제 스승님이세요. 예, 그래서 저에게 항상 말씀하신 게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그 시인이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라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 말씀 정말 공감하고요. 정말 공감하는데 시 섞는 데는 크게 도움이 안 돼요. 강변선생님 계신데? 제가 시 섞는 데는 사실 인간 세상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데 시 섞는 데는 계속 저를 구성해야 되니까 그래서 강연 선생님 제일 마음에 안 들었어요. 너무 제 시집에 그런 하신 의미를 좀더 네. 오랜 기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직 선생님의 경지에 이르지 못해서 제가 너무 죄송하고요. 근데 또 하나 더 죄송한 거는 선생님이 그때 이렇게 콘서트 하실 때 제가 그때 꼭 보려고 했는데 몸살을 너무 심하게 했어요. 하필 당일날 더 심해져가지고 결국 못 왔는데 오늘 선생님 오시니까 제가 죄송해가지고 또 죄송하고 너무 강연 선생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들 저에게 다 인연이 돼서 오신 분들 네, 감사드리고 제가 앞으로 어떻게 했으든 이 현실을 극복하고 또 현실과 같이 나란히 가면서 좋은 시를 쓰는 그런 좋은 시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신 이 세 분 다시 한번 아플리케 이 길이 아니면 저 길이 있겠지. 저 길이 아니면 이 길이 있겠지.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아무런 위로가 안 된다고. 그럼 무슨 말을 할까? 낙타를 사랑한다고 해도 안 되고 낙타를 미워한다고 해도 안 되고 홀로 빛나는 금문교만 바라보네. 홀로 달리는 별빛만 바라보네. 낙타의 사랑은 설탕 3스푼, 눈물 3방울, 빗방울 5방울, 하모니카 7방울, 트럼펫 9방울, 기타 11방울.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랑이 태어났다 죽는다. 다시 살아날까? 거리의 여자가 주는 커피에 비추어진 낙타의 모습은 낙타를 아끼는 낙타인가? 타락을 아끼는 낙타인가? 실핏줄 손가락을 움직이게 하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교만하고 달콤한 낙타의 혓바닥이요. 낙타는 어디를 바라볼까? 낮달도 없고 보름달도 없는 샌프란시스코의 하늘이요. 흐르는 건 오직 물고기 비늘처럼 흐느적거리는 바퀴 잃은 유모차요.
이국 사람들의 욕설이여. 욕설 뒤에 오는 건 한 잔의 달콤한 레드 와인이여라. 낙타는 낙타의 혀를 붙잡는다. 그러나 푸딩처럼 빠져나가겠지. 거칠거칠한 사막의 혀는 허물처럼 벗어두고 손잡이 부서진 핑크블루 플라스틱 아기 숟가락처럼 책임지지 않겠지. 그게 인생이니까. 낙타가 살아 움직이는 문신이니까. 홍옥 인어의 구슬 속으로 홍옥의 1월의 노을빛이 다이내스티 티티우스 장수 풍뎅이처럼 번진다.